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어제 개봉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제 개봉했나요? 개봉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 시장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번 연휴에 좀 또 다시 한번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될 만한 이 지금 우리 학교 관련되어 있는 이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이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받기와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당장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붙인 게 제가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약팔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이제 공개 하루 만에 세계 1위 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되나 라고 하면서 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우리 학교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뭘 책임져요? 설 연휴를 책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 개봉일이 금요일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연휴 시작하는 그날이죠.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 연휴를 책임진다, 연휴 동안 지금 코로나 여파로 사실 할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방콕 쪽들이 늘어났죠. 방콕 쪽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휴에 뭐 하기보단 집에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이 연휴에 뭐가 된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 개봉 자체가 사실 많이 보는 상황, 많이들 챙겨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고 하면 주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이슈, 특별한 뉴스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보니까 뭐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죠. 우리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었죠. 미사일 쏘다 보니까 뭐라고요? 미사일 쏘다 보니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합니까? 미사일 중거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 이 파기 근처까지 갔다고, 파격은 아니고 근처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 사실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뭐 원인체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장중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방산주가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뭐 내일까지도 여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미사일 쏘는 건 늘 뭐가 됩니까? 우리 증시에 알겠지만 북한이 매일같이 뭐 미사일 쏜다, 뭐 미국 상대 도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짜리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도 묻힐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지속성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연휴 기간 동안의 지속성인 거는 지금 우리 학교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나 특별한 뉴스나 이제 뭐 장기적으로 연휴 내내 개인들에게 개인들에게 탁탁탁 꽂히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연휴가 끝나는 그날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그때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그때까지도 1위 뭐 더 많은 이 기대감이 나와준다,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아마 이제 그날 연휴 끝나는 날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 수혜주들이 막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고,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사실 굉장히 기대감이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학교에 좀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예고편만 떴는데 뭐 했다고요? 예고편만 떴는데 조회수가 1000만이 넘을 만큼 이 기대감이 많았던 기대감이 많았던 드라마였고요. 이런 기대감이 많았던 드라마가 이제 사실 그대로 대박을 쳐준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정말로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뉴스가 또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관련주는 무엇인가? 라는 뉴스.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는 사실 이게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관련주 외적 이 수혜주
매수는 분명하게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대장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거 방송 안 봐도 여러분들 알까 생각합니다. 뭡니까? 바로 J 콘텐츠리죠. J 콘텐츠리 주가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공개하면 관심을 받는다. 사실 시장에서 대장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J 콘텐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J 콘텐츠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이 종목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DP가 흥행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엮였었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급등할 때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그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도 같이 엮이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정말 짧게 올라왔던 지옥이라는 이것 역시도 개봉하면서 흥행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뭐합니까? J 콘텐츠리가 넷플릭스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뭔가 나올 때마다 DP 오징어 게임 플랫폼 나올 때마다 지옥 관련 수혜주로도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트가 봤을 때 좀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차트에서 그냥 과거 여기서 좀 우상향 꾸준하게 했던 그런 종목이고 했고, 최근에 지옥에서는 여기서 뭐 상한가 못 갔지만 갭 뜨고 이렇게 쫙 무너지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방만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괜찮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J 콘텐츠리를 대장으로 생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J 콘텐츠리라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이 사실 매수 관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 보면 과거 2018년도 고점이죠. 고점과 최근 2021년도 이제 이 고점대의 저항대를 뚫어냈다가 다시 이제 안착하면서 하방 추세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우리 흔히 잘 아는 전고점 지지 자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사실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지금 이제 근데 J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뭐 개봉할 때마다 계속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앞에 매물이 뭐다? 이 앞에 여기에 매물이 지금까지 J 콘텐츠리 단기적으로 물려있던 이런 콘텐츠, 이런 플랫폼이 나와주면서 이런 드라마가 나와주면서 올라갈 때마다 물려있던 뭐다? 개투 물량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좀 많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뚫어내려면은 과거에 여기 저항까지 뚫어내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딱 저항과 지금의 딱 저항 자리가 이렇게 맞는 이 자리가 똑같은 이유에 보면은 과거에도 뭡니까? 과거에도 2018년도에도 J 콘텐츠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사업 확대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올랐던 건데,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넷플릭스 모멘텀과 중국 사업 확대 기대감. 그래서 동시에 뭐합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데, 뭐 했어요? 지금 과거에도 J 콘텐츠가 넷플릭스로 올랐다가 무너지고, 넷플릭스로 올랐다가 이제 여기 고점이 딱 넷플릭스 플러스 뭐였다고? 중국 모멘텀. 넷플릭스 플러스 한한령. 근데 여기는 뭐다? 여긴 지금 넷플릭스만 있죠. 넷플릭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인 강한 이슈가 없이 과거의 동일한 이 모멘텀의 고점을 사실 지금 뚫어낼까라는 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J 콘텐츠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단기 목표는 한 75,000에서 한 8만원 선, 8만원 선을 잡고 가야지 좀 안전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J 콘텐츠를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서 또 J 콘텐츠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J 콘텐츠가 이제 지금 우리 학교이랑 엮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보면은 뭡니까? 제작사가 필름몬스터 바이 이제 JTBC 스튜디오고, 이 필름몬스터 JTBC 스튜디오가 뭡니까? 과거에 이제 J 콘텐츠를 인수하면서 이 지분을 J 콘텐츠가 100% 가지고 있죠. 얘네가 필름몬스터 인수하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제작 관련해가 좀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버키 스튜디오, 쇼박스, 바른손, 애니더블, 에이스토리 뭐 등등 더 있는데, 보면 얘네가 뭐예요?
이정재, 오징어 게임, 이게 과거에 오징어 게임 열풍 불 때 관련 수혜주였죠.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 이 두 개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버키 스튜디오, 쇼박스. 자,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슈 받으면서 최저 3,500원을 잡아도 한 2배 하고 조금 더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버키 스튜디오는 보면은 그냥 이 자리 과거 잡으면요, 2,000원에서 얼마까지? 8,400원까지. 4배는 일단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가 있었는데, 자, 버키 스튜디오는 뭐였어요? 소속사인 버키 스튜디오가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해서 이 배우 소속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했어요? 이슈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은 뭡니까? 쇼박스는 뭡니까? 얘네는 이제 제작사에 사실 투자를 과거에 했다라고 해서 이슈를 엮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과거에 오징어 게임을 사례로 들어보면 제작사보다는 뭐다? 제작사보다는 이 배우 소속사가 더 큰 상방 시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이가 뭐예요? 지금은 J 콘텐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쇼박스는 과거에 그 제작사에 투자를 했던 거고, 그거의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소속사와 제작사의 차이는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우들의 소속사를 알아봐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J 콘텐츠를 제외하고 또 찾아보려고 봤더니,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들의 배우진을 보면은 뭐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 배우 많이 봤다 하는 분도 있겠고 처음 본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뭐 때문이다? 지금 보면은 처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이 학교 시설과 학교에 있는 물건 등을 최대한 활용했고,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출연 배우 대부분을 뭐한다? 시청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인 배우로 채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한다? 신인 배우들. 그러니까 배우들 대다수가 신인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신인 배우들은 소속사가 정말 뭐 좋은 소속사도 있겠지만 좋지 못하면 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이 소형 소속사? 그러니까 이런 쪽도 있겠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이런 소형 소속사들은 대부분 뭐다? 비상장 기업이다. 비상장 기업. 그래서 사실 이 배우들의 소속사를 알아봤을 때 당장에 뭐 엄청 이슈가 될 만한 그 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소속사를 찾는 좀 제한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작사, 일단은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사 기준으로 봤을 때 J 콘텐츠를 좀 눈여겨보면 되고, 이제 배우 소속사로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이분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박지우님은 여기 보다시피 BH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BH 엔터테인먼트고요. 비상장 기업이고, 그나마 이 BH 엔터테인먼트가 과거에 카카오 M이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 속사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카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누구 때문에?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배우 박지우 때문에. 근데 사실 박지우 때문에 카카오가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지금 카카오를 사라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은 카카오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애. 물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는 자리에요.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다시 6만까지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고 굳이 카카오를 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종목은 있다,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희연 배우가 있습니다. 조희연 배우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나오죠. 아티스트 컴퍼니. 자, 이거는 사실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말 안 해도 이 기업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오징어 게임,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뭐다? 버키 스튜디오.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도 지금 보면은 저항 맞고 뚫고 전고점 여기 소화시키는 자리 물량 저가 매수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자리는 맞기 때문에 이 버키 스튜디오 역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지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이제 조이현 배우 때문에, 조이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실 다른 분들 이 세 명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분들, 여기 윤찬영님이나 로몬님, 로몬 이제 유인수, 뭐 이유미, 이분들은 소속사는 있지만 그 소속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좀 이 작은 규모의 소속사다 보니까 뭐 투자라든지 지분 투자 뭐 이런 1억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상장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찾았다고 하면 뭐 댓글 남겨주면은 감사하겠지만 아무래도 찾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임재영님, 임재영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이건 바로 이게 상장이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과 다르게 이 다른 점, 유일하게 배우 소속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단 하나의 기업. 그러니까 이게 뭐 돌려 투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엮으려면 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도 이 종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 산타클로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최바닥 다지는 자리에서 한번 시장 무너지면서 이탈했다 다시 안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저점하고 안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뚫어내면은 못해도 15,000원까지 그냥 못해도 저는 이거 50%는 차트만 봐도 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임재혁이라는 이 배우를 통해 가지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이제 임재혁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차트만 보고 사야 된다 하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차트적으로는 제일 먹을 자리는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셔서 이제 분석하시면은 이제 아마 명절 이후에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명절 내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이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가 안 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갑자기 뭐 봤더니 이제 설 연휴 끝날 때쯤에 봤더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미 2위, 3위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세는 이슈는 못 될 것 같고, 명절 내내 일단 이 전제는 뭐다? 명절 내내 1위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이슈가 뭐 혹평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전제까지 좀 참고하시고 분석하시면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늘 말씀드리는 이런 단기 관련 어플이 있어요. 이런 시황적인 부분 말고 이렇게 뭐 단기간의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은 제가 또 이렇게 꾸준하게 어플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진위 강태공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위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